예,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인천은 부산하고 대전 사이에 있는 평당가 1,200만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중위급 도시입니다. 위로 보면 이제 서울하고는 이제 비비기가 좀 애매하죠. 3,600만원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기타 경기도나 부산 쪽하고 비비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광역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위쪽으로는 어디가 있죠? 김포가 크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원래 김포 쪽에서 요쪽 땅 여기가 이제 계양구랑 검단 쪽인데 이쪽이 원래 김포 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를 했대요. 너네가 김포에 소속되어 있는 걸 원하냐, 인천으로 오는 길 원하냐. 당시에는 김포는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검단, 계양 쪽 그리고 이쪽에 강화도까지 전부 다 인천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김포가 많이 발전을 했죠. 인구도 많고. 지금 김포와 인천 중에 어느 쪽으로 소속되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떼보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으로는 부천 그리고 서울 강서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시흥시랑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어디가 있죠? 네, 북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하고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 도시들, 이 도시들은 네, 개발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네,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나라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은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뭐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체 자족 도시로서 역할이 큰데 이 당시로서는 이제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인천 쪽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침탈 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원을 빼가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뚫린 곳이 인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은 크게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도심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3도심이 첫 번째 송도, 두 번째가 구월, 세 번째가 부평입니다. 송도 너무 유명하죠? 송도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구월 같은 경우에는 네, 인천시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있는 곳이고 부평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송도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라와 송도 두 개의 도시가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그리고 송도에서부터 이렇게 부평까지 GTX B라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GTX 역사 그리고 행정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로 이 지역이 부평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부도심. 5부도심은 어디냐? 영종, 청라, 계양, 검단, 동인천입니다. 영종 어디죠? 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죠.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항공, 물류, 사람을 나르는 이제 수송 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즉 많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항공 산업 복합 단지가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MRO라고도 하는데 이런 단지들이 산업 단지를 형성해서 계속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제 하늘 영종 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가 아직도 아파트를 지을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영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다만 섬 지형이고 다리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데 얼만큼 많은 다리가 놓여지냐 따라갖고 영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라 아까 말씀드린 송도처럼 국제 업무지구죠. 여기는 국제 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 같은 경우에는 동북부 행정 업무 중심 도시고요.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에는 서북부 문화와 교육 중심지, 즉 사람이 많이 주거하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이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교류 특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지역 중심, 너무 많아요. 12지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3도심, 9월, 송도, 부평, 5부도심, 영종, 청라, 계양, 검단, 동인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영종하고 송도를 잇는 곳은 평화벨트 축입니다. 여기 송도에서 영종까지 뭐가 이어져 있죠? 제2 경인고속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종에서 이렇게 강화도까지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도로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는 축이지만 현재로서는 타당성 검사가 쉽게 나올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인천
주안, 가정을 해갖고 도시 재생축, 즉 오래된 구도심이란 얘기예요. 도시를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는다. 그리고 여기 부평도 마찬가지로 도시 재생축에 소속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는 오래된 구도심이 많고 이 지역은 앞으로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라고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권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마다 하나의 중심지로 똘똘 뭉쳐갖고 비슷한 생활권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송도 쪽 가면은 이제 구도심, 중부권에 살던 사람이 송도 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도시로 온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워낙 강남스럽고 건물도 굉장히 높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강남스럽게 만들어진 곳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중부권이나 뭐 부평 쪽을 가면 약간 슬럼가처럼 부평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버려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곳이 많다고 해요. 하나의 인천이란 도시에 강남스러움과 슬럼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색이 있는 도시가 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동부, 그 다음에 내륙 중구, 미추홀구 이렇게 해서 55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구도심이죠. 그 다음에 서남권, 여기는 연수구인데요. 연수구에는 뭐가 있죠? 송도가 있습니다. 가장 앞으로 인천에서 발전한 지역이에요. 왜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 발전을 하지 않고 서울하고 가장 먼 송도가 발전을 하냐? 인천은 자족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위성도시로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 사는 게 아니라 인천 자체의 일자리가 풍부해요. 그로 인해서 인천 지역 자체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송도가 그 중심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와 계양구를 들 수 있고요. 부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의 상권이 있는 곳이죠. 부평 상권이 있는 곳인데 부평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5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 출입구인지 서로 헷갈려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설명을 해야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지하 상가가 굉장히 크다. 그래갖고 지하 던전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청라와 검단이 있습니다. 서구 지역이죠. 이 지역이 가장 많은 인구가 앞으로 몰려 살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영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앞으로 17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도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신도시가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사이드를 두르는 트램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주 인구는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기 힘들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아직까지 교통 인프라, 특히 인천에서 바로 강화도로 가는 곳이 배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로 이렇게 48번 도로를 이용해 갖고 강화도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하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 생활권이 강화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개발 가용지 잠깐 분석해 보면 인천은 이미 거의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개발 지역 대부분이 이렇게 강화권,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계양구 쪽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개발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이쪽에 김포공항이 있거든요. 이 김포공항이 뜨고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개발지역구역이 김포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개발지역구역이 많이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드는 건 이쪽엔 대장신도시가 이번에 개발하잖아요. 김포공항 바로 미친 데도 개발을 하는데 이 옆쪽은 언젠가 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은 언제든지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다. 빼보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정상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개발 가능지는 이렇게 서구 쪽에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 난개발이 돼 있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구역입니다. 오염도 굉장히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종도 일부 빈 땅만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즉 인천은 개발이 거의 끝났고 개발을 앞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곳을 부시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소규모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굉장히 지역 밈이 많습니다. 마계 인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마계 인천이냐, 이렇게 인천 문학 경기장인데 여기서 경기를 하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모습,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계스럽다 그래서 붙여지게 됐어요. 지역 비하 드립이기도 한데 인천이
주안상권 같은 곳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동네로 유명해요. 그래서 많이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범인 검거율도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치안은 잘 유지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다만 예전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억센, 뉘앙스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구 구성이 대부분 충청도 분들이 5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북북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차이나타운 등 화교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시고 있어갖고 인천은 인천 지역 토백이가 많이 없습니다. 인천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역 비하 드립 같은 거를 많이 한다라고 때보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특징으로는 짜장면이 처음 나온 곳이에요. 이 짜장면은 결국에는 이제 화교 출신들이 중국에 비슷한 음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맞춰서,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빨리 먹고 배를 채울 수 있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음식을 개발한 게 바로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짜장면이냐 자장면이냐, 요거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복수로 둘 다 지금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짬뽕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넘어와서 약간 변형이 된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쫄면이 있어요. 냉면을 만들다가 실수로 면을 길게 두껍게 뽑았는데 거기다가 초장을 쳐서 먹으니까 맛있다. 그래서 그게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서 쫄면이 인천에서 유래가 됐다. 그리고 사이다도 인천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야구 축구도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인천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관문 역할을 해서 인천이 먼저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되는 모양새가 항구 도시로서 처음에는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철도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선, 인천의 젖줄이죠. 1899년도에 개통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구로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게 당시에 일제에서 우리나라의 수탈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까운 항구 도시 인천까지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배를 띄워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식민지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노선이 가장 먼저 개발됐고, 요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상철이라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단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인선, 이미 개통된 노선이고요. 2020년도에 개통됐습니다. 인천에서 어디까지 이어져 있죠? 네, 수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인천에서 시흥을 거쳤어요. 그리고 안산을 거쳐서 수원까지 온 굉장히 긴 노선이고요. 이게 수원에서는 다시 분당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 분당을 이어서 서울까지 이어져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인천발 KTX가 이 수인선을 이용해 갖고 여기 송도에서 타서 이렇게 어천까지 오죠. 어천에서 광명에서 내려가는 KTX 선을 타고 합류하게 되는 그 노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KTX를 탈 수는 없어요. 인천에서 KTX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광명으로 가든지.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KTX가 없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하다, 때보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2010년도에 개통됐습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노선이었죠. 네,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강릉까지 KTX를 이었었어요. 왜냐, 이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계속 쭉쭉쭉쭉 가서 어떻게 하죠? 평창까지 KTX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노선이 개통돼 있었는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터미널까지 급행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가는 급행 겸 직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TX의 이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자체 도시철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있어요. 송도에서부터 쭉쭉쭉 인천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 계양구에서 현재는 멈춰 있는데 계양 검단까지 2025년에 현재 연장을 할 예정이에요. 검단 따로 놀고 있죠. 검단에도
이렇게 철도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중전철이고요. 네, 전철이 여러량이 달렸다는 얘기죠. 1999년도에 개통했고 2020년도에 송도까지 개통했고 25년도에는 검단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사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이미 만들어진 노선만 이야기해요. 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 뭐 예타 통과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천에는 너무 많은 철도가 있고 이 철도 중에서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만 알기에도 머릿속에 넣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좀 손에 잡히는 교통시설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도에 개통됐어요. 운현역에서 이게 검단 오리역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인천 서구 쪽, 청라가 있는 서구 쪽에는 현재 철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선이 들어가면서 서구 쪽에 또 이제 철도 노선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전철이에요. 지상으로 다니고요. 무인 일량인데 김포하고 다르게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 칸을 느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주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노선도 더욱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전철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 연장선이 이렇게 2호선을 고양까지 연장하는데 도부 투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노선을 끌어오기 위해서 김포도 노력하고 있고 고양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김포는 이렇게 현재 김포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노선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내에서 실신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김포 관련된 지적 분석 내용은 이쪽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카드뉴스로. 김포 굉장히 짠합니다. 예, 이렇게 좀 잘 돼야 돼요. 김포 한강 이신도시가 이쪽에 생기죠. 인천 도시철도 2호선도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7호선이 이렇게 지금은 성남역까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천 청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루원시티를 거쳐서 청라를 이렇게 가운데로 정가운데로 가로지르죠.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역이 있는 인천공항철도로 환승해 갖고 이렇게 인천공항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서울역으로도 갈 수 있는 이 노선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2027년도에 개통이 예정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여기 위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인천 청라 실제로 가보면 공사 중인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역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확확 느껴지고 있고 이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고 있죠?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노원, 서울 노원을 거쳐서 포천까지 앞으로 이어질 노선이라서 굉장히 긴 노선이다. 그리고 강남을 연장하고 있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청라에 굉장히 유리한 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자기부산 철도가 있어요. 요거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칸이 남아서 했어요. 2016년도에 개통했는데 사업성 너무 떨어져 갖고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개발해 갖고 영종도 전체를 이렇게 자기부산열차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휴업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공사 중인 예정 광역철도를 알아보면 월판선이 있습니다. 2027년도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어 송도부터 연수, 월곶을 거쳐서 서판교, 업무지구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판교까지 이어지는, 그런데 이게 인도권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선사 조선시대 유적이 발견돼 갖고 지금 현재 1, 2년 정도 공사가 많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노선 자체도 워낙 단일 노선이 아니라 수인선을 공용으로 쓰고 신안산선을 공용으로 쓰면서 여러 노선들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노선이라 쉽게 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109는 동부건설, 609는 현대, 809는 SK 에코플랜트가 나눠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 광역철도로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착공 일정은 기약이 없습니다. 슬프지만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직 제일 빠르다는 GTX A 노선도 인제 완공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마당이라 B와 C, D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B보다도 C가 더 먼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GTX B 같은 경우에는 송도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송도 중심으로 가는 GTX입니다. GTX D는 어디죠? 김포에서부터 부천으로 오면서 검단 계양, 그리고 부천의 대장신도시를 거쳐오는 인천을 거쳐오는
광역 급행 철도가 두 가지가 인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인천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김포 2 한강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사람만 잔뜩 모여 살게 하고 김포 골드라인 하나로 사람들이 실신해 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또 신도시를 개발하면 욕먹겠죠. 그래서 5호선을 검단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방화부터 시작해갖고 풍물을 거쳐서 검단 갔다가 다시 장기를 거쳐서 김포 쪽에 이렇게 차량 기지를 옮기는 과정이 조만간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김포가 교통편이 안 좋기로 여기저기서 언론 기사가 나오는 게 아마 예타 면제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미리 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희망 노선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 2공항철도, 제2경인선, 서울 2호선, 서울 2호선 알죠? 서울 순환선, 뺑뺑이선을 청라까지 가져온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재밌죠? 인천 신항선, 영종 강화선 굉장히 많은 트램부터 시작해갖고 희망 노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통이 된 노선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도로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잘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이렇게 계양구를 거쳐서 부평구를 거쳐 남동구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 지금 현재 인천에서 김포까지만 이어져 있죠. 이 밑으로도 개발이 되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해갖고 인천 서구랑 계양구 쪽이 이제 고속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되겠고요. 경인고속도로 굉장히 오래된 고속도로죠. 이 고속도로가 현재 인천 도심을 가로지고 있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경인 철도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을 현재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도심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면 이런 대중교통시설은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때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인천 남동구를 거쳐서 영종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거의 대부분 이 노선을 타고 가게 되죠. 이 인천대교를 건널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긴 다리를 한참 동안 건너가야 되는데 물론 속도 제한은 있지만 쌩쌩 차들이 달릴 때 그 기분 그거는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예정 광역도로로 우리가 아까 영종도에서 이렇게 강화도까지 도로를 잇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종 강화 평화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영종에서 이게 신도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 구간이에요. 그런데 신도부터 강화도까지는 아직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노선은 개성까지 이어져야 되는 도로인데 이런 거는 평화 노선으로 예타 면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노선이에요. 강화도가 워낙 사람이 적게 살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인천 쪽에서 시흥 쪽이 멈춰 있죠. 현재 요거 노선이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이 노선이 문제가 되는 거는 습지보호구역 자연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순환도로 인천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장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도로인데 습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2029년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강화에서 계양까지 있는 강화계약고속도로가 20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김포는 제1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위에서 아래로 있는 고속도로는 많은데 좌에서 우로 이렇게 뚫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로만 이 많은 교통량을 커버하고 특히 김포를 거쳐서 강화도로 갈 때 너무너무 주말에 거의 이 도로가 48번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어서 이 트래픽을 분산하는 용도로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는 김포를 거쳐서만 현재 갈 수 있는 지자체입니다. 강화구는 또 인천 소속이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포와 강화도를 뚫는 도로가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인천 지역의 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인천이 빌라와 연립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네 채 중에 한 채는 빌라란 얘기예요. 그만큼 인천에는 빌라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가가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전세 보증보험이 축소가 되면서 역전세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인천 지역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빌라를 거주하고 계신 분이거나 빌라를 투자하실 분들은 주의를 요하며 이런 전세 보증보험과 공시가 하락으로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는 카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로. 그리고 인천은 노후화율이 여기 보면 부평구와 인천 미추홀구, 동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화도도 높은데 강화도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노후내로 두고, 그래서 부평, 미추홀구, 동구 쪽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성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긋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빌라들은 전부 다 아파트로 되고 이쪽에 있는 빌라는 그냥 빌라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빌라들이 결국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동 인구가 생기고 결국 이 지역이 다 상업지역으로 변해요. 1층, 2층 다 상가로 개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상업적 가치, 즉 돈을 벌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지역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토지 투자, 상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제 아는 지인분들도 인천 쪽으로 많이 임장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즉 기회의 땅입니다. 자, 인구 변화를 보게 되면 인천은 약 300만 가까운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297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인구수는 경기도같이 광역도를 빼게 되면 서울, 부산, 그 다음이 인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대구를 인천하고 비비기도 하는데 인천 차이 많이 납니다. 대구하고 오히려 부산하고 인천이 비슷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많이 뺏기냐, 충남하고 충북으로 많이 뺏기는데 워낙 들어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최근 검단 신도시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공급이 계속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300만 명 머지않아 찍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일자리는 현재 인천은 처음에는 공업도시로서 인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 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시흥에 있는 시화단지, 시화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수도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인천은 제조업 비율이 22%로 단일 산업 비율은 가장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비율이 훨씬 높은 서비스 산업 위주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연봉 수준도 이제 전국 평균이 약 4천만 원 수준인데 인천은 3,70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 집가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 사람이 뭉친 지역은 핵심지가 생깁니다. 이 핵심지는 서로 돈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집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 또 어디죠? 인천보다도 연봉 수준이 낮은 부산. 부산은 인천보다 땅값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은 오히려 인천이 높은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봉이 높은 곳은 어디예요? 울산. 대기업이 있죠. 서울은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세종, 공무원의 도시죠. 연봉이 빵빵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대기업 많이 몰려있고 대전도 마찬가지죠. 즉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연봉 수준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천 지역의 매매 전세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유동성장이 부어지면서 매매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인천 아파트 중에 2배 이상 안 된 데가 없어요. 대부분 가격이 올랐다가 확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전세가가 버티기 시작하면서 이때 특례보금자리 상품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반등을 시작하고 매매가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폭이 예전에는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졌다가 요만큼으로 떨어지는 폭이 줄어든 거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집값은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명심해 두셔야 돼요. 자, 인천은 2025년까지 공급이 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구가 검단 신도시 입주로 폭탄을 맞았죠. 인천의 입주 물량 수요는 약 15,000세대 정도인데 23년에는 어떻게 되죠? 46,000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인천이 수용할 수 있는 3배 정도의 입주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도 계속 공급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인천 전세가 눈에 보이죠? 가격은 이미 2020년 가장 높을 때 분양을 하고 현재 역전세로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주는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하고 있어요. 혼란의 시장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기존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던 분들에게 막차를 타신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이클을 거쳐서 자금이 순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악상 미분양이죠. 중고급 미분양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팍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많은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학군 보겠습니다. 인천 학군 다 어디 모여 있죠? 송도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 상위 5개 학교 중에 3개가 인천 송도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인천 송도에는 전국 3위 규모의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치동이 넘사벽이니까 되게 잽이 안 되지만 노원이나 목동 학원가보다도 더 많은 학원가가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학원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인천에는 송도 쪽에 체드윅, 칼빈 등 국제학교가 있어요. 청라에 달튼 스쿨이라고 요것도 이제 국제학교인데 달튼 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튼 스쿨을 졸업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체드윅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과 과정하고도 연계되고, 그리고 칼빈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쪽에서 대학교로 갈 때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가 비싸요. 대학교 수업료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몇 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빈익부, 부익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런 체드윅, 칼빈 국제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동별 평단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지역이 대장 지역이란 얘기예요. 자, 연수구. 연수구에 뭐가 있죠? 인천 대장 송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GTX가 출발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현재 가장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연수구입니다. 평당 매매가 1,500만원 수준이고요. 부평구는 어디죠? 부천하고 인접해 있고 경기권하고 서울권하고 가장 가까운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가장 높고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호가가 높은 동네가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청라가 있는 도시죠. 청라 검단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매매가 떨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인천시의 동별 평단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고 여러 가지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위성 도시가 아닌 자족성이 강해서 송도, 서울과 인접해 있지 않은 인천의 가장 구석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즉 인천 자체적으로도 먹고 살게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인천은 생활권별로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도시입니다. 송도 삐까뻔쩍한 강남 느낌이 강해요. 그 다음에 부평이나 주황 같은 경우에는 슬럼화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죠. 그럴 정도로 이 두 가지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같은 광역시인가 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다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서 역전세 위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추홀구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22년까지의 상승분을 빠르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주의를 요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KTX, GTX 등 광역교통망이 꾸준히 확충이 될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 지역이고, 지금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타이밍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꾸준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죠? 하지만 인천 자체가 워낙 큰 대도심이기 때문에 정말 축소해서 방송을 짜봤습니다.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각 구단위별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 아예 점프를 했어요. 이 부분을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생활권별로 따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인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